60살, 재혼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한 남자.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난 인도네시아 발리 여행. 그런데 길을 잃은 그 순간 한 여성이 다가왔다. 우연한 만남,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인연. 30살의 그녀는 한국을 동경했고 그는 혼자였지만 그녀와 함께라면 다시 살아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혼을 포기한 남자가 다시 한번 마음을 열게 되는 과정,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온 따뜻한 기적. 시간을 투자해 볼 가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야 할 이 말이지만 여전히 가슴 한편이 아렸다. 60살, 그는 여러 차례 재혼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다. 때로는 성격 차이, 때로는 경제적 문제, 때로는 관계를 지속하는 것 자체의 어려움 때문이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긋나는 인연 속에서 그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다. 가족들은 말했다. 그냥 혼자가 편한 거 아니야. 하지만 그는 알았다. 혼자가 편한 것이 아니라 외로움에 익숙해진 것뿐이라는 걸. 남은 생을 혼자 살아야 할까? 다시는 사랑을 기대하지 말아야 할까? 그는 이 고민을 해결하지 못한 채 세월을 흘려보냈다. 결국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더 이상 재혼이나 관계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고 오직 자신을 위해 살아보기로 한 것이다. 목적지는 인도네시아 발리.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기로 했다. 평생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 없는 그에게 이번 여행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남은 인생을 위한 정리 과정이었고 어쩌면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될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는 아직 그것을 알지 못했다. 서울의 겨울은 차가웠다. 바람은 살을 애듯 날카로웠고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코트를 단단히 여미고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흐릿하게 지나가는 익숙한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수십 년을 살아온 곳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너무나도 낯설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검게 물들어가는 머리카락과 깊어진 주름, 눈가에 자리 잡은 세월의 흔적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공허하게 느껴졌다. 이제 혼자라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다. 처음부터 혼자였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젊은 시절 열정을 가지고 일에 매진했고 성공도 거두었다. 사업이 성장할수록 경제적인 여유도 생겼고 가정도 꾸렸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했다.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 점점 커지는 거리감,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결국 결혼 생활을 무너뜨렸다. 그는 몇 번이고 재혼을 시도했지만 상대와의 의견 차이, 가치관의 충돌, 생활 방식의 불일치가 쌓여 결국 모든 시도가 수포로 돌아갔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제 혼자가 편한 거 아냐? 그러나 그는 알았다. 혼자가 편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익숙해진 것뿐이라는 걸,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무뎌진 것뿐이었다. 결혼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조차 점점 옅어져 갔다. 혼자가 된 후 그는 일상에 더욱 몰입하려 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여행을 다니며 자신을 위로해보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리 바쁘게 살아보려 해도 밤이 찾아오면 공허함이 밀려왔다. 혼자 저녁을 먹고 텅 빈 방에 불을 켜고 TV를 보다가 잠드는 반복된 일상이 점점 그를 지치게 만들었다. 결국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단순한 휴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위해. 한국에서의 삶이 그를 얽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도 없었고 그럴 용기도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한 번쯤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고 싶었다. 목적지는 인도네시아 발리.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부르는 곳. 그는 이곳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보기로 했다. 새로운 인연이 생길 것이라고는 아직까지는 전혀 기대하지 않은 채로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쥔 순간 그는 문득 생각했다. 이 여행이 단순한 도피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일까? 발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따뜻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피부에 닿는 공기가 달랐다. 서울의 차가운 겨울과는 전혀 다른 부드러운 열기가 그를 감쌌다. 바람에 실려오는 이국적인 향기, 해변가에서 들려오는 잔잔한 파도 소리, 관광객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그의 귀를 간지럽혔다. 그는 숙소에 짐을 풀고 근처의 카페로 향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진한 발리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자신에게 속삭였다. 여기서만큼은 모든 걸 내려놓고 지내보자. 아무것도 고민하지 말고 그냥 이 순간을 즐겨보자. 하지만 그의 다짐과 달리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남은 인생을 혼자 살아야 할까? 아니면 또다시 사랑을 찾아봐야 할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이미 여러 번 시도했고 실패했다. 이제는 기대를 접어야 할 때가 아닐까? 하지만 인간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지 않던가? 그런 생각을 하며 무작정 발리의 거리를 걸었다. 낯선 풍경이 펼쳐졌다. 이국적인 냄새가 가득한 재래시장, 정성껏 차려진 신들의 제사상, 오토바이를 타고 빠르게 지나가는 현지인들. 그 모든 것이 생소하면서도 묘하게 따뜻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길을 잃었다. 익숙하지 않은 거리, 낯선 언어,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대답을 알아들을 수 없는 상황. 손에 든 지도를 들여다보았지만 방향을 전혀 알 수 없었다. 순간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길을 익혀둘 걸. 후회가 밀려왔다. 그때 옆에서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디 가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 앞에는 밝은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또박또박한 한국어로 말하는 그녀의 모습에 그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야말로 예상치 못한 만남이었다. 어디 가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30살쯤 되어 보이는 인도네시아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그녀는 서툴지만 또박또박한 한국어로 말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섞여 있었지만 호기심과 친절함이 묻어났다. 저도 거기로 가는 중이에요. 같이 가요. 그는 순간 당황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길을 잃은 것만으로도 난감한데 젊은 여성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겠다고 나서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는 한참을 망설였다. 나이 차이가 너무 컸다. 그녀는 젊고 활기찼으며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게다가 그는 더 이상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 재혼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기억들이 떠올랐다. 상처받고 기대했다가 무너지는 일의 반복. 그는 이미 여러 번 사랑을 시도했었고 이제는 그 모든 과정이 지치고 버거웠다. 그러나 길을 잃은 상황이었기에 어쩔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녀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자신의 이름이 아유라고 소개했다.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배웠어요. 정말 좋아해요. 그녀는 활기차게 말했다. 그는 어딘가 모르게 그녀가 밝게 웃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색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렸다. 그는 피식 웃으며 물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배웠다고요? 어떤 드라마를 제일 좋아해요? 아유의 눈이 반짝였다. 미스터 션샤인, 도깨비, 그리고 사랑의 불시착.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사랑을 참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녀의 반응을 보며 그는 왠지 모르게 따뜻한 감정을 느꼈다. 자신도 젊은 시절에는 사랑을 꿈꾸고 기대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는 사랑에 대해 회의적이 되었다. 그러나 아유의 반짝이는 눈을 보면서 그는 문득 자신도 그렇게 설레고 기대하던 시절이 있었음을 떠올렸다. 그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렇게 아유와 함께 길을 걷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길을 안내받는 것이었지만 걸음을 나눌수록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녀는 유난히 호기심이 많았다. 한국 문화에 대해, 한국의 음식에 대해,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연애 방식에 대해 수많은 질문을 던졌다. 처음엔 그냥 간단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그녀의 반짝이는 눈빛과 진심 어린 궁금증에 점점 자세히 설명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연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결혼 생활은 어떤지, 그는 자신도 모르게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었다. 왜 혼자 여행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그는 순간 멈칫했다. 순간적으로 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실패한 재혼들, 홀로 보내는 긴 밤들, 그리고 혼자가 익숙해진 자신. 잠시 고민하다가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냥 혼자가 익숙해서. 아유는 한동안 그를 바라보더니 밝게 웃으며 말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좋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다. 그냥 흘려들어야 할 말인데 묘하게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다. 정말 그럴까? 그는 오랜 세월 혼자가 익숙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익숙해진 척하며 외로움을 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 후로도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다. 아유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고, 그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았다. 그녀와의 대화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짜로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으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 후로도 그들은 몇 번 더 만나게 되었다. 아유는 발리를 안내해 주었고, 그는 그녀에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연스럽게 서로의 문화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는 다시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발리의 해변을 걸으며 그들은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해변에 앉아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언젠가 한국에 가서 직접 살아보고 싶어요. 그곳에서 공부도 하고 한국 문화를 더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싶어요. 그리고 선생님처럼 한국에서 인생의 경험을 배우고 싶어요. 그는 그녀의 꿈을 응원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그녀의 삶에 끼어드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그녀는 30살, 자신은 60살. 너무 큰 나이 차이가 현실적인 벽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한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맞는 것일까? 아니면 그녀의 삶에서 자신이 걸림돌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유, 넌 아직 젊고 앞으로 펼쳐질 인생이 무궁무진해. 그런데 나 같은 사람과 함께하는 게 맞을까? 내가 너의 시간을 빼앗는 건 아닐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사랑은 나이로 결정되지 않아요.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선생님이 제 시간을 빼앗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선생님과의 시간이 의미 있다고 느껴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분명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즐거웠다. 하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녀에게 자신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녀가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는 고민을 떨쳐내기 위해 혼자 해변을 걸었다. 발 아래 부서지는 파도, 모래 위에 찍히는 자신의 발자국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와 함께하는 것이 정말 그녀를 위한 것일까? 아니면 자신이 또다시 누군가를 붙잡고 싶은 마음 때문일까? 그날 밤, 그는 숙소에서 한참 동안 고민했다. 감정은 이미 그녀에게 끌리고 있었지만 그의 이성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다. 그녀가 진심으로 자신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그것이 순간적인 감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한참을 뒤척이다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그녀를 위해 떠나는 것이 맞을까? 아침이 되자 그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삶은 기회와 선택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그는 아유에게 거리를 두려고 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국 아유에게 솔직히 말했다. 너와 나는 너무 다르다. 나는 너의 미래를 지켜줄 수 없다. 언젠가 후회할 수도 있어.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려 했지만 그 말이 자신의 마음을 찢어놓는 듯했다. 그의 입에서는 현실적인 이유들이 흘러나왔지만 속마음은 오히려 불안하고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떠나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 말을 내뱉는 순간부터 후회가 밀려왔다. 아유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그녀가 상처받을까 걱정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람 마음은 나이로 결정되지 않아요.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선생님도 저와 함께할 때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단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깊이 고민하고 내린 결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이 사랑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었다. 그의 가슴이 흔들렸다. 그녀를 위해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희미해졌다. 모든 감정이 소용돌이치며 그를 흔들었다. 정말 자신이 그녀의 미래를 결정할 자격이 있을까? 그녀의 행복을 위해 떠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이 사랑을 믿어도 괜찮을까? 그는 답을 찾지 못한 채 한동안 아유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 속에는 확신과 따뜻함이 가득했다. 그는 그 눈빛을 피하고 싶었지만 도망칠 수 없었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 저는요. 함께 있는 시간이 중요해요.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 저는 확신해요.
선생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또렷한 감정을 느꼈다. 그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잊고 지낸 희망이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너와 함께하고 싶다. 하지만 나이 차이가 부담되지 않겠니? 정말 괜찮을까? 그녀는 그가 예상하지 못한 듯한 미소를 지었다. 마치 이 질문이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듯했다. 그녀는 잠시 눈을 맞추며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저한테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에요. 저는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해요. 그리고 저를 믿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그의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불안을 날려버릴 만큼 강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지금껏 자신의 나이가 그녀에게 짐이 될 거라고만 생각했지만 정작 그녀는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오래된 짐을 내려놓듯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여전히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다. 정말 이 선택이 맞는 걸까? 그가 그녀의 삶을 가로막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생각조차도 그녀의 따뜻한 미소 앞에서는 무의미해 보였다. 아유는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저는 이 행복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는 그녀의 손을 보았다. 가늘지만 따뜻한 손, 그 안에는 그의 망설임을 감싸주는 부드러움과 확신이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과거의 모든 상처와 실패를 뒤로하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알겠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다시 한번 사랑을 믿어보기로 하겠다. 그녀는 활짝 웃었다. 그리고 그는 그 웃음을 보며 확신할 수 있었다. 이 사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그는 끝까지 함께 걸어가기로 마음먹었다. 마치 인생이 새로운 페이지를 여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머무르지 않기로 결심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리고 그와 함께할 미래였다. 몇 달 후, 그는 발리에 정착했다. 익숙했던 서울의 풍경을 뒤로하고, 이제는 매일 아침 따뜻한 바닷바람과 함께 하루를 시작했다. 조용한 발리의 작은 마을에서 그는 새로운 삶을 준비했다. 아이와 함께하는 일상은 새롭고도 따뜻했다. 아침이면 함께 해변을 산책하고, 시장에서 신선한 과일을 사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는 평생을 바쁘게 살아왔지만, 이제야 진정으로 삶을 느낄 수 있었다. 모든 것이 느리게 흘러갔고, 그 속에서 그는 여유를 배워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낯설기도 했다. 익숙한 것들을 떠나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언제나 아유가 있었다. 그녀는 한국어를 더 배우기 위해 매일 연습했고, 그는 그녀에게 사업 경험과 인생에서 배운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치며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그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했다. 어느 날, 아유가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이제 행복하세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다. 응, 이제는 정말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과거의 상처와 후회, 실패했던 재혼의 기억은 이제 더 이상 그를 짓누르지 않았다. 그는 다시 사랑을 믿었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인생은 혼자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할 사람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이제야 그 여정을 진정으로 완성한 것 같았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사랑에는 정해진 공식이 없습니다. 살아온 만큼의 경험이 때로는 짐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를 더 깊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인생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뜻밖의 기회를 선물합니다. 지나간 실패가 오늘의 가능성을 막지 않도록 하세요. 새로운 인연을 만날 때 우리의 과거는 걸림돌이 아니라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라는 것이 익숙해진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최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사랑을 믿어보세요. 때로는 가장 뜻밖의 순간에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삶을 바꿀 만한 만남이 찾아옵니다. 문을 여는 것은 언제나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사랑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